우리 구독자분 중 한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공포에서 매수해라. 어떻게 보면 투자 시장에서 자주 들리는 말 중에 1순위고 실행에 옮기기 가장 어려운 말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공포에 매수해서 환희에 팔아라. 리플코인 중요 이슈 내용들 다뤄드리면서 공포에 매수해가지고 환희에 매도, 이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과연 효율적일지, 그리고 정말 나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는 전략일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XRP 시장 분위기가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약세로 돌아섰고요. 이미 고점 대비 40%가량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 정도 하락이 나왔으면 역사적인 패턴을 살펴봤을 때도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나와줘야 되는 구간인 상황이에요. 즉 지금부터는 추가 하락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술적인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들을 의미를 하고 있고, 최근 리플 XRP의 약세 국면이 단순하게 XRP 악재가 있어서 하락한 게 아니죠. 전체 암호화폐 시장 투자 심리가 무너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단순하게 리플 XRP에 관련된 흐름만 살펴보기보다는 거시경제 상황,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트럼프의 관세 정책까지 복합적으로 반드시 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암호화폐 시장 공포 탐욕 지수가 20까지 하락을 했어요. 극단적인 공포 국면으로 진입을 한 상황인데요. 0에서 100까지의 수치 중에서 20을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두려움을 느끼면서 매도세가 강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역대급 악재로 불리고 있는 FTX 파산 사태가 발생했던 당시 암호화폐 시장 공포 탐욕 지수가 2022년 11월 9일에 21을 기록을 했었어요. 그렇다면 현재 시점 공포 탐욕 지수는 지난 FTX 파산 사태에 맞먹을 정도로 엄청난 공포 장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리플 XRP의 시장 가치 대비 실현 가치를 뜻하는 30일 MV/RV 비율은요 16%까지 하락을 한 상황인데, 이에 따라 가지고 투자자들의 평균 수익률이 급감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1년 동안 패턴을 봤을 때 MV/RV 지표상으로 리플 XRP의 바닥 부근이 10% 라인까지 하락할 때마다 리플이 반등하는 경향을 보였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현재 리플 XRP는 MV/RV 지표상으로 거의 바닥에 근접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오히려 추가 하락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오히려 분할 매수 구간으로서 저점 매수 찬스 구간이자 기회의 장세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서두에 저희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이라든지 거시경제 상황, 그리고 트럼프 관세 정책, 이런 것들 대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구간이 본격적인 반등 장세의 시작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연결을 해볼게요. 다가오는 4월 2일이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 구간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방금 전 발표된 신규 속보에 의하면 트럼프가 캐나다 철강 관세에 대해서 무려 50%까지도 상향시키겠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배율 관세 부과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야말로 미국과 캐나다, 양국 간의 무역 전쟁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트럼프 행정부 측에서 캐나다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가 기존 25% 수준에서 50%까지 2배 인상하겠다라고 방금 발표를 했어요. 정말로 양국 간의 관계가 악화될 대로 악화되면서 갈 때까지 가보자, 이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50%까지 부과하게 된 배경에는요,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미국에 수출하는 전력 가격을 25% 인상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미국 뉴욕, 그리고 미시건, 그리고 미네소타주로 수출하는 전력 가격을요 1메가와트 시당 $10 인상하겠다라는 발표를 남겼고, 여기에 대해서 온타리오주의 주지사 더그 포드 측에서는 미국이 관세 위협을 철회할 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강경한 발언을 남기다 보니까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전력 가격 인상 자체가 미국 기업, 그리고 미국 가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번에 미국을 상대로 캐나다가 아주 작심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력 할증뿐만 아니라 미국으로 향하는 전기를 아예 끊어버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지금부터는 단순한 관세 충돌을 넘어가지고 캐나다와 미국 양국 간의 경제적 보복 조치가 확대되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미국이 캐나다산 자동차, 그리고 원자재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 경우 북미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투자 시장에는 당연히 좋지 않은 이슈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즉각 대응이 나왔어요. 캐나다에 대한 목재, 그리고 낙농품에 대해서 무려 250%라는 천문학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가 된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즉각적인 관세 조치를 시행하겠다. 해당 조치가 당장 내일부터 바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만큼 현재 긴박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하루하루 다르게 관세 정책, 이슈 자체가 스노우볼처럼 더욱더 크게 발표가 되고 있다 보니까 투자 시장이 반등하려고 하면 관세 부과한다 그러고 또 바닥 찍고 반등 주려고 하면은 부과했던 관세가 더 상승하는 이런 극악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요. 사실상 투자 시장에서 가장 쉬운 건 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가장 어려운 건 매도라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으로 영상 앞부분에서 설명드린 내용인 공포의 매수에서 환희에 팔아라. 이런 표현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투자 시장에서 반드시 갖춰야 될 투자 매매에 대한 전략 대응이지만 사실상 현실에서는 극소수의 분들을 제외하고서는 공포에 매도하시죠. 그리고 환희에 매수하십니다. 이게 또 어쩔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게 인간의 투자 심리라고 생각이 돼요. 여태까지 차트 자체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더 상승하겠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반대로 여태까지 차트가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럼 더 하락하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인간의 당연한 심리입니다. 최근에도 댓글들 찾아보면은 더 하락할 거야. 이런 비관적인 댓글이 점점 더 늘어나면서 인간 지표로서 활용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채널 차원에서도 몇 년 동안 이렇게 영상 말씀드리면서 리플 코인 다뤄드리고 여러 가지 경험과 역사적인 패턴을 습득을 하게 됐는데 댓글에서 안 좋은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반등장으로 상승장으로 가는 그런 길목과 구간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사실상 상승할 때 올라타고 또 떨어질 때 하락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파는 매매 어쩔 수 없는 투자 심리 본능이기 때문에 이 반대로 하시는 거, 정석적인 공포에 매수하고 환희의 매도를 실행에 옮긴다는 거, 이게 실제로 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저희가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싶은 이유도요. 지겹도록 영상 보시다 보면은 귀에 피날 정도로 들이시다 보면은 실제로 매매하다가 가끔씩 한번 생각나는 경우, 그러면 이런 것들이 매매 패턴으로 이어지고 수익으로 이어지는 이런 결과로 찾아올 거라고 믿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내용이에요. 현재 투자 시장에서 암호화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마른 목골에 전체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시장의 초고수 영역이 최상단 부분입니다. 빨간색, 그리고 대부분의 개인분들께서는 하얀 부분의 중간 부분, 그리고 오히려 크게 관심이 없고 무심하게 운영하시는 분들을 하단 부분 빨간색이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채널 차원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현실적인 수익 그리고 투자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가장 잘 나오는 것이 오히려 당연히 초고수의 영역에 계신 분들이실 거고요. 오히려 가장 하단에 있으신 신경을 안 쓰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업비트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들여다보신 분들, 이분들은 이 두 곳의 빨간색 부분들이 오히려 결과가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최상단의 초고수 영역인 분들은요, 알아서 타점을 잘 잡으시고 매매를 잘 하시겠고, 오히려 무관심이신 분들은 그냥 가끔씩 들여다보다가 떨어지면 조금 더 분할 매수하고 시장 자체가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신경을 안 쓰십니다. 즉 불필요한 매매, 불안해가지고 떨어졌다가 조금 반등 나오면 다시 추격 매수했다가 다시 또 그것보다 떨어지니까 또 불안해서 매도하고, 불필요한 매매 자체가 없다 보니까 수량 자체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수량은 쌓여만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기다리다 보면은 회복되고 수익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런 중간중간 과정에 대해서 하락장이 있다 보면요, 아 조금 떨어졌네, 여유를 가지고 이만큼은 더 사야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신경을 안 써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에 반해가지고 대부분의 개인분들의 영역, 이 하얀색 부분의 영역분들께서는 제가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아마 공포에 매도하시고요, 환희에 매수하시는, 불안하면 손절하고 상승해서 불장 오는 것 같으면 또 장대 양봉 불교 중에 추격 고점 매수하시는 이런 반복되는 패턴이 잦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를 조금만 분석을 해보자면은 역사적인 하락장들이 많았어요. FTX 파산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겠지만 결국에 돌이켜보면 어떻게 됐죠? 현재 시점 그보다 가격이 더 상승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FTX 사태까지 겪으셨던 최하단의 빨간색 부분들 어떻게 되셨을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솔라나 3만원일 때 매수해서 FTX 파산 사태 때 만원까지 떨어졌지만 결국에 솔라나는 30만원 돌파하고 40만원 돌파하고 이번 하락에서도 충분한 가격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로 보셔도 비슷합니다. FTX 파산 때 리플 가격 300원, 400원까지 떨어졌어요. 결국에 수년 동안 시간이 지나고 나서 4,900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현재 가격 어떤가요? FTX 파산 당시 대비 엄청난 상승세가 이미 나온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최하단 빨간부의 영역인 그냥 신경을 안 쓰고 대하락장에서도 그냥 보유만 하고 오히려 추가로 계속 매수하셨던 분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엄청난 수익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최악의 공포시장 혹은 하락장 부분에서 있는 거라도 지키자, 불안해서 더 못하겠다, 다 팔고 그냥 스트레스 안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에 저점 부근 영역에서 그냥 다 매도하고
6개월에서 1년, 2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상승장이 오는 것들을 지켜만 보다가 다시 해볼까? 소액만 해볼까? 이렇게 그때 돼서 다시 관심을 갖고 진입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마 이번 상승장도 비슷한 경험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전 하락장, FTX 파산 사태나 공포장세에서 전부 다 매도하고 손절하고 난 다음에 시장이 좋아지는 거 보고 다시 시작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과연 그때 손절하셨을 때 그때 가격과 지금 이번 시장에서 다시 시작하셨을 때 코인 가격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으셨나요? 이 내용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실상 투자 시장의 상승을 놓고 봤을 때 호가창이 얇은, 즉 암호화폐 시장을 떠나가시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다음 상승 패턴이 나올 때 더 크고 빠른 상승이 가능한 게 당연한 투자 시장의 원리예요. 중간중간에 매도 호가 물량이 적고 물린 사람들이 없다 보면은 호재로 인한 상승할 때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영역의 두께가 얇다 보니까 빠르게 상승이 가능합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전부 다 매도하고 떠나가신 분들, 많으면 많을수록 신규 매수할 수 있는 분들이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의 구조를 비교해가지고 생각해보시면 편하실 겁니다. 무조건 상승한다. 조금만 더 버티면 이제 오른다. 지금은 존버의 시기다. 이렇게 저는 확실하게 단정 지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 하락의 구간이 얼마나 더 길어질지, 다시 반등이 오기까지 얼마나 더 큰 하락의 패턴이 찾아올지 그 누구도 미래의 일을 100% 예측하고 정확하게 맞춘다는 건 불가능해요. 무조건 상승하네, 무조건 존버라는 둥, 무조건 하락을 강조하는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래도 장점은요, 과거의 데이터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전 하락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기간을 견뎌내보다 보니까 다시 반등이 찾아오고 상승 패턴이 찾아오더라. 이 기간보다 더 견디고 버틸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중간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과 대비를 했을 때 다음 반등과 불장의 시기에 나한테 도움이 될지, 이에 따른 시나리오에 대한 생각과 분석을 반드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겨울 안 오죠. 겨울 지나면 봄이 찾아옵니다. 봄 다음에 여름 오고 그리고 나서 가을 오고 또다시 겨울이 찾아오는 것처럼 하락장이라는 시점이 평생 365일 찾아오지는 않을 거예요. 하락장의 끝이자면 당연히 반등장이 있고 그리고 상승장과 대세상승장, 폭등장이 있습니다. 또 폭등장은 다음에는 폭락장이 있는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투자 시장의 메커니즘 패턴을 파악을 하시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반드시 효율적인 대응 전략 생각해 보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 채널 차원에서도 실시간 커뮤니티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